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요, 아주 유학생들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인 학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학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일요일에 아는 사람을 좀 만났어요. 제 지인이 뭐 만나서 잠깐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마스크 끼고 오랜만에 뭐 그동안 잘 살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인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지인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서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지인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벌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 학교 나온 사람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죠.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을 나왔어요. 삼류대학 그런 대학교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온 학교를 얘기하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냥 시큰둥한 항상 반응이 있는 뭐 그런 삼류 대학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대신에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일단 고등학교 때 뭔가 좀 공부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삼류 대학을 갔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부 내내 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학점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무래도 좀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요. 학벌이 안 좋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좋은 대학원, 명문대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 대학원도 이 친구가 준비했었는데 미국 대학원도 다 리젝션이 돼서 꿈꿔왔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또 그 사이에 또 일본어를 공부해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학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이 전자 재료 쪽으로 되게 기술이 되게 괜찮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국뽕 뉴스와 국뽕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큰데 전자재료, 반도체 기술은 일본이 한국을 앞서 있어요. 많이 앞서 있고요. 그런데 한국 국뽕 뉴스나 한국 국뽕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의 전자 기술,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엄청 띄워주면서 막 이제 미국을 이제 거의 추격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눌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한국 전자 재료나 한국 전자 부품, 한국 반도체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일하거든요. 제 생각에 전 세계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만큼 빡세게 일하는 회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빡세게 일해요. 그래서 사실 기술력으로 당연히 미국에는 안 되고요. 일본에도 기술력이 많이 뒤처져요. 하지만 정말 기현상이 벌어진 게 한국 이런 전자업계 회사들이 매출로 일본 대기업들을 다 눌러버렸어요. 그게 정말 신기한 일이고 기현상이죠.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이 매출로 미국 대기업들을 맹추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 뉴스나 뭐 한국의 어떤 국뽕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한국 기술력 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로 따라잡은 어떤 부분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설명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전자제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전자제품의 어떤 외형을 설계할 때, 즉 디멘전이죠. 디멘전을 설계할 때 이 전자제품을 이 정도로 처음에 설계를 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보다 성능을 더 내기 위해서 이 전자제품을 두껍게 설계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보다 얇게 설계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냐면,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려고 막 논문 보고 책 보고 실험하기에는 너무 엔지니어링적인 코스트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기존의 설계 대비 두껍게 하나 만들어 보고 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이거를 작동시켜 봐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기존 설계가 좋았냐, 두껍게 한 게 좋았냐, 얇게 한 게 좋았냐, 이거 그냥 단순 비교해보고 그냥 거기서 제일 좋은 성능이 난 걸대로 그냥 선택한 다음에 그 설계대로 대량 생산해서 마구마구 팔아 제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은 엔지니어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일본식 엔지니어링은 어떠냐면, 처음 전자제품 설계가 있다면 일본도 생각합니다. 두껍게 하는 게 좋을지 얇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일본 엔지니어들은 특징은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껍게 하면 왜 성능이 좋아지는지, 혹은 얇게 했을 때 왜 성능이 좋아지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그거를 아주 디테일을 놓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그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엔지니어링 하는 방식이 미국식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엔지니어링이랑 미국식 엔지니어링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엔지니어들이 미국 가시면요 되게 잘해요. 미국의 엔지니어링 문화랑 일본 엔지니어링 문화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 엔지니어링 문화랑은 미국 엔지니어링 문화는 굉장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본이 제 생각에는 이런 전자 인더스트리에서 미국의 어떤 펀더먼털한 기술을 진정으로 추격하고 있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이제 일본의 요즘 세대들이, 이제 일본의 과거 이제 한 세대 이전 세대들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의 한국 사람들처럼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일본 사람들은요 이제 일본이 좀 살 만큼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거의 유럽의 한 국가 수준으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를 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의 어떤 젊은 세대들은 야근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엔지니어링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열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안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한국이 맹추격한 거죠. 한국은 일본보다 확실히 기술력이 떨어져요. 근데 잠시도 쉬지 않고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정말 무섭게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마저도 아껴가면서 맹추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한국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고, 한국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일본의 대기업들을 매출로서 이겨버렸죠. 그리고 한국보다 기술력으로 매우 우위에 있는 미국의 대기업을 매출로 따라잡아서요 정말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대기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제 현업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일본식 엔지니어링이 미국식 엔지니어링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게 있고 미국의 엔지니어링 기술에 굉장히 근접할 만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일본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전자 소재, 전자 재료 쪽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일본 쪽으로 진출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자 예전에 떨어졌던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이 친구가 일본에서 석사과정을 했던 그 연구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서 7등 정도 하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 공대 박사과정에서 어드미션을 받죠. 그리고 펀드도 아주 잘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을 간다는 그런 인생의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의 랭킹 7위 하는 굉장히 명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죠. 좋은 기회를 얻게 됐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서 거기서 박사를 마치고 지금은 미국에서 전자업계에서 랭킹 1위 하는 결국에는 세계 랭킹 1위죠. 마침내 세계 랭킹 1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부장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일요일에 만나가지고 같이 뭐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친구 살아왔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벌이 좋으신 분이나 한국에서 학벌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두 그룹 모두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 학벌이 안 좋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한국에 학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갔었죠. 근데 일본의 대학이나 한국의 대학이나 미국에서 별 인지도가 없는 건 매한가지예요. 왜냐면 미국은요, 미국 중심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미국 안에도 되게 좋은 학교가 많은데 해외 대학교에 눈 돌릴 만한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가 일본의 그 탄탄한 소재 기술을 전자 소재 기술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은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학벌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연구 능력과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 이런 거를 되게 따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본에서 그런 탄탄한 전자 소재를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그렇게 좋은 명문대에서 어드미션과 펀드를 받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미국은 과거의 학벌이나 뭐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런 걸 잘 보지 않아요. 특히 이공계는 잘 보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항상 성실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을 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업계 1위의 전자회사를 들어갔고 결국엔 그 회사는 전 세계 랭킹 1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거기서 부장이에요. 이 친구도. 그래서 저보다 연봉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좀 질투나고 열받는 일인데 왜냐면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학부를 인서울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예전에 이 친구를 봤을 때 약간의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는 한국에서 삼류대 나왔지만 나는 그래도 인서울이야. 인서울에서 좀 알아줘 하면서 정말 유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미국은 학벌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학벌 사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삼류대학 나온 사람이 미국에서 랭킹 7위의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세계 랭킹 1위 하는 그런 전자회사에 들어갔다는 게 안 믿겨질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학벌이란 게 별로 안 좋으면 그 다음 인생의 스텝이 항상 뭔가 어렵고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인 게 과거에 뭐 명문대를 나왔던 아니면 정말 삼류대를 나왔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스텝으로 갈 때
그 스텝의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만 채워지면은 그 전에 있던 곳의 네임밸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인터뷰를 통과할 능력만 되면 되는 거고, 그 어떤 연구 조직에서 연구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하는 게, 미국을 건너간다고 해서 딱히 뭐 드라마틱한 어떤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실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한테 과거에 학벌이 안 좋았든 집안이 안 좋았든 출신이 안 좋았든 그런 과거 배경이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그 사람이 현재 실력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하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학벌이 안 좋지만 미국 가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학벌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실력이 그만큼 있어야 돼요. 오로지 실력만 보니까요. 그래서 학벌도 안 좋은데 실력까지 안 좋으신 분들은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학벌이 안 좋지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먹혀요. 그리고 학벌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은 당연히 먹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벌이 좋으신 분들도 이제 제가 한 이야기 속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학벌이 좋으신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나 정도 학벌이면 미국 가서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학벌보다는 실제적으로 뭘 했는지 실력을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의 학벌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학벌 좋으신 분들은 사실 뭔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 건너가실 때 실질적인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또 열심히 챙기면 챙길 수 있는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건너가실 때 본인의 학벌에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삼류대학교 나온 사람도 미국의 랭킹 7위의 박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또 그랬던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 넘버원 대기업, 전 세계 랭킹 1위 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미국에 가시고 꿈을 꾸시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학벌이 안 좋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어쩌면 한국이라는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상태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벌에 대해서 한번 미국에 건너가실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좌절할 필요 없으시고요. 학벌이 좋으신 분들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뭘 연구했고 그 연구한 내용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면요, 그분은 미국에 성공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